2025년 마지막 날 첫 소식은 배우 안성기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오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는데 아시다시피 6년 전에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에 완치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재발된 상태였습니다. 오래오래 영화배우로 살면서 늙지 않을 줄 알았고 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 너무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작년 영상이었는데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측에서 우려했던 가장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만 저희 안진영 기자님이 취재한 바로는 안성기 씨의 상태가 지금 좀 다르다면서요? 네, 워낙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상황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기서 말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넘겼다는 것은 맨 처음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지금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회복의 단계는 크게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것과 자가호흡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없어도 자가호흡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기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고 역시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도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너무 이런 많은 관심들과 시시각각으로 계속적으로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 나오는 게 이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꾸 막 연락들이 오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다 보니까는 가족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거죠. 지금 안성기 씨의 곁은 작은 아들과 아내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는 의료진의 지침대로 최대한 빨리 자가호흡과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 기자님 취재대로는 안성기 씨가 어제 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이후에 고비를 넘겼다라는 일부 보도는 아직은 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고 여전히 위중한 단계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소속사 측에서도 일단 말하는 것 자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가 있지만은 1차적으로 가족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안성기 씨의 그 현재 상태,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나가는 걸 그다지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은 차도가 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상태로 계속적으로 그 곁에서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차남과 아내분이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아들 둘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큰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큰아들까지 오고 나면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건데 지금 정확한 안성기 씨의 상태라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게 있다면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아들이 오기 전까지 다른 두 가족이 곁을 지키면서 조금 더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어제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안 기자님. 어제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오후 4시쯤이었는데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이 목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CPR, 심폐소생술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지금 벌써 한 이제 24시간이 지났는데 다행히 그래도 심장은 뛰는 상태로 돌아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은 없는 상태고요. 사실 자가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 안정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차도가 있을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안 기자님 취재한 바로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시고 차도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회복이 된 건 아니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로 배우자와 차남이 지금 간호를 하고 있고 장남은 미국에서 귀국 중이라는 겁니다. 안 기자님,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응급실로 온 이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만 아무래도 혈액암 진단,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만 이게 재발하면서
투병 기간이 오랬던 것도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019년에 맨 처음 혈액암 진단을 받았죠. 근데 그때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2020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 속 모습이 지난 2023년인데 발병 후에 4년 후죠. 그때도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다에서 2023년 영상까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건 2023년이 마지막 대회 활동이었습니다. 예. 당시 정지영 감독의 이 워낙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회고전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대중 앞에, 언론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주로 집에서 있으면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제가 예. 추가로 하나 취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한번 올해 초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넘어지는 사고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굉장히 있을 수 조심하셔야 있는데 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한번 이런 넘어지는 일을 겪은 후에 다시금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군요. 2019년에 혈액암 진단받고 이듬해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추적 관찰 중 6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항암 치료를 오래 받아왔습니다. 지금 뭐 저희 실시간 댓글에도 그렇고 뭐 각종 기사에도 쾌차해달라라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댓글 보니까 내일이 안성기 씨의 생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월 1일이 생일이고 되게 공교로운 게 오늘이 12월 31일이죠. 지금 안성기 씨의 회고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에서는 있었지만 국내에서 정식으로 배우 안성기의 회고전이 열린 거는 처음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시작돼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회고전을 주최하는 측에서 안성기 씨의 참석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기다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몸이 좋지 않다는 게 알려졌고요. 예. 이 시점에 안성기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얼마 전에 배우 김지미 씨가 사망을 했는데 김지미 씨의 그 첫 황혼열차 데뷔작이 안성기 씨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안성기 씨는 후배이지만 그 당시 아역 배우였죠. 안성기 씨는 그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예. 김지미 씨의 그 사망 소식에 이런 추도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결국 오늘 이 같은 소식까지 전해진 겁니다. 예. 안성기 씨의 최근 건강 상태는 후배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죠. 특히 배우 박중훈 씨, 안성기 씨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성기 선배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왜 내가 너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는 줄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영화제나 이런 행사 때 오셨거든요. 그러면 저 몰래 안성기 선배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어머. 제 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아주 10수년을 하셨대요. 그 모르셨어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안성기 선배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 모습을 내가 잊지 못해서 중훈아, 제가 실수도 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많이 너그러우셨어요. 안성기 선배님이 저한테는 참 여러 가지 존재신데 아버지시기도 하고 큰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일단 제가 많이 의지를 하죠. 안 기자님, 안성기 하면 박중훈, 박중훈 하면 안성기, 최고의 명콤비 아니었겠습니까? 네, 1988년 그 극장의 간판을 그리는 칠수와 만수의 얘기로 처음 만났고요. 이후 예. 18년 동안 투캅스 시리즈를 비롯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본다고 하는 바로 저 라디오스타가 있었습니다. 저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한물간 스타 박중훈 씨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굉장히 나이 많은 매니저의 얘기를 그렸는데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출 때마다 흥행 성공뿐만 아니라 굉장한 호평이 쏟아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박중훈 씨가 계속적으로 한 번쯤 다시금 선배님과 연결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워낙 상태가 위중한 상태여서 사실 박중훈 씨도 지난 1년 동안 안성기 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도 쉽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네. 박중훈 씨가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전에 박중훈 씨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성기 씨가 완쾌하면 투캅스 한 번 더 찍고
라디오스타 그 후를 한 번 더 찍고 싶다고요. 두 배우가 함께했던 그 모습도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왜 이러십니까? 널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체포한다. 네? 내 놈은 날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난 과거에도 경찰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틀림없는 경찰이야. 셋셀 동안 안 엎드리면 쏜다.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띵띠딩 띠딩 띠디디딩 띠디딩 띠딩 자, 설주환 변호사님. 네. 투캅스와 라디오스타 명작들이잖아요. 그 뒷얘기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투캅스 1을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때 제가 봤던 데가 서울에서 피카디리 극장, 지금은 없어진 극장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거일 수도 있는데 참 그때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재밌게 보고 어떤 두 배우의 어떤 그러한 코믹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라디오스타는 뭐 전 국민들이 보시면서 눈물 한 번 훔치지 않았던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명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정말 그 박중훈 씨의 말씀처럼 정말 이 두 분의 연기를 함께하는 이 콤비 연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안 기자님. 안 기자님 또 영화계도 취재하시니까 박중훈 씨의 저 바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바람이 단순히 박중훈 씨만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성기 씨가 영화계에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이유는 배우로서 유명해서, 연기를 잘해서, 작품 수가 많아서, 그리고 굉장히 경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잘 챙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신영균 예술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장례식장이라든지 영화계 관련 업무 일에는 항상 안성기 씨가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농담처럼 안성기가 오면은 이 행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변 항상 잘 챙겨왔다는 겁니다. 아까 라디오스타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우산을 딱 피면서 받쳐주는 장면이 있죠. 예. 그런 우산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제가 주변 이들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모두가 이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쾌차를 해서 다시금 이 카메라 앞에 서는 안성기 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